반갑습니다. 오늘은 등비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이란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등비수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지난 시간까지 등차 수열에 대한 공부는 마무리 지었으니까 혹시 이 부분이 잘 안 돼 있으면 앞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등비수열, 이름에서 주어지는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등차와 마찬가지로 등차는 차이가 같은 수열이었고 등비는 이제 비가 같은 수열을 이야기합니다. 자, 비가 같은 수열. 여기서 말하는 이 비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이제 생략을 했죠, 제가. 각 항들 사이에 대한 비율입니다. 각 항들 사이의 비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비를 우리는 공통된 비다 라고 해서 이제 공비라고 쓰고 대부분 문자에 R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율이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 대한 비율과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에 대한 비율 쭉 가서 n번째 항과 n 플러스 한 번째 항에 대한 비율이 모두 다 어떠한 숫자 r로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공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랑 보고 얘랑 보고 얘랑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식을 알 수 있게 되냐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R 한번 곱한 게 되고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한 거 쭉 흘러가서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n 번째 항에다가 R을 한번 곱한 것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챙겨야 되는 첫 번째, 이게 등비수열을 알려주고 있는 관계식이구나. 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뒤쪽에 나오는 이제 귀납적 정의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귀납적 정의입니다. 정의. 네. 여기에서도 다시 확인을 되기 때문에 저 식 자체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다음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일정한 숫자가 계속 뭐하고 있다? 곱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것을 바탕으로 또 이제 등비수열의 합과 등비수열에 가진 특징, 등비수열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하나씩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자,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 자, 첫째 항은 그냥 A라고 준다면 두 번째 항은 왼쪽에서 봤듯이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R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공비를 곱하는 건데, 두 번째 항이 AR이었고 여기다 R을 곱했기 때문에 AR에 대한 제곱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항까지만 확인을 해보면 세 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하게 되고 세 번째 항이 AR 제곱이었고 거기다 R을 곱했기 때문에 AR 세제곱 이렇게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결국은 만들어지기를 관계 보이시죠? n번째 항이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이렇게 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얘가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자, 등차수열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에 대한 구조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특별한 구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식 자체는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보려면 구조를 파악해 줘야 되겠죠. 첫 번째, 등차수열이 n에 대한 1차식이었다라고 하면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가, 공비 위에 올라가 있는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인 겁니다. 네, 얘가 n에 대한 1차식.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여기 곱하기로만 되어 있고 뒤에 더하기나
백이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보면서 얘도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첫째 항과 공비로 모든 항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항을 표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등비수열 이해되시나요? 아, 맞다.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거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항상 이렇게 예쁘게 주어지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항이 주어졌는데 얘가 4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an 이렇게 줬을 때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뭐 3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첫째 항은 등비수열이 저렇게 예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첫째 항은 대입을 해서 찾는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4 곱하기 3의 제곱, 얘가 이제 첫째 항인 거고, 여기서의 첫째 항은 A1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 대한 4제곱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공비는, 얘는 공비가 3의 1제곱 이렇게 해서 공비는 3이 맞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여기 있는 이 3이 있죠, 그쵸? 이제 공비는, 여기에서의 공비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이렇게 예쁘게 주어져 있다면 앞에 있는 게 첫째 항이고 지수를 달고 있는 이 아이가 공비인 건 맞는데, 첫째 항이 공비의 형태가 공비의 n-1제곱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주어져 있다면 항상 첫째 항은 대입해서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공비라고 하는 건 밑에 있는 녀석과 지수의 n의 개수까지 함께 봐주시는 게 올바른 공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 내용은 등차 수열에서 있던 등차 중항과 마찬가지로 이제 등비 수열도 등비 중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차 중항, 등비 중항에 대한 차이는, 등차 수열은 차이가 같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등비 중항은 비율이 같기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와 B와 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각 항들 사이의 비율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즉 A분의 B 이것과 B분의 C가 현재 이렇게 같겠죠. 자, 이게 같다는 이야기는 대각선으로 곱한 게 같기 때문에 B의 제곱이 A 곱하기 C다,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등차 수열은 가운데 녀석의 2배가,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옆의 합과 같았잖아요. 근데 등비 중항은 가운데 i의 제곱, 즉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이 양옆의 곱과 같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관계식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에 대한 비율과 n 플러스 1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에 대한 비율이 같다. 자, 그래서 얘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뭐다?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옆의 누구와 곱과 같다라고 하는 게 얘가 우리가 공부해야 할 등비중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등비중항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과 동일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등차 수열에서는 잠깐만 분석해 볼까요? 등차 수열에서는 A1, A2, A3 더하기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그럼 등비중항은 더하기가 아니라 이제 곱하기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러면 얘랑 두 개 곱한 게 가운데 i의 제곱이다 그랬으니까 얘는 A2의 뭐다?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등차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고요. 얘는 등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등차 수열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일정 간격이면 제가 A1, A5, 일정 간격에 대한 곱은 마찬가지로 그 앞에 있는 요 i랑 두 개의 곱이랑 똑같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에 대한 가운데 있는 것은 세 번째 항에 대한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너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의 제곱이니까 당연한 자명한 사실이 되겠죠.
여기까지. 등차 수열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등비 수열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살짝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등비 수열에 대한 개념인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 수열의 합. 여기서는 확인하셔야 되는 건 얘 공식에 대한 유도 과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등비 수열의 합. 네, 얘도 이제 SN이라고 쓸 겁니다.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가 SN 수열의 합을 이제 공부를 했었죠. 얘가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을 A1과 R로 쓰고요. 세 번째 항을 A1과 R에 대한 제곱 더하기 땡땡땡 가서 n번째 항을 A1에 R에 n-1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었죠. n번째 항.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제 이것의 합을 어떻게 하면 유도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왼쪽에다 또는 오른쪽 왼쪽에다가 똑같이 이제 무엇을 곱해야 되냐면 공비를 곱해주면 이대로는 이제 규칙이 없기 때문에 등차처럼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비 R을 이렇게 곱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A1에 대한 R이고, 얘가 A1의 R 제곱이고, 얘가 A1의 R 세제곱이고, 쭉 가서 A1의 R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를 이제 1번식이다라고 하고, 얘를 2번식이다라고 했을 때,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버리는 겁니다. 빼버리면, 여기 이제 SN과 여기 SN이 있으니까 왼쪽이 1-R, 여기에 SN,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너랑을 이렇게 소거될 거예요. 보시면. 얘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소거되고, 너도 요 앞에 있는 아이랑 소거되고 나면, 남은 아이가 결국 너에서 너를 빼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A1을 묶어내면은 1-R의 N제곱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SN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1-R 첫째 항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1-R의 N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분모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얘가 R-1에다가 여기가 A1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등비수열의 합도 이제 무엇만 알면 찾을 수 있냐면 첫째 항과 그 다음에 공비 R 그 여기서 말하는 n은 뭐다? 네, 항의 개수인 거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등비수열도 이제 이러한 공식으로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얘를 사용해도 좋고 얘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마이너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보통 이쪽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공비가 1보다 작다면 왼쪽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개인 취향이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얘에 대해서도 좀 구조를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네.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구조, 그리고 특징. 그래서 SN에서 일반항으로 바로 내려가는 공부를 저번 시간에 했었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얘를 이 상태로 놓고 보면 별로 특징이 없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쪽 부분, 요 부분을 만약에 A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요. 얘를 A라고 치환하게 되면 A를 분배함으로써 SN에 대한 구조는 A A 곱하기 R에 대한 N제곱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 있는 요 뒤에 있는 요 부분, 분모까지 포함한 이 부분을 만약에 쌤이 B라고 치환하게 된다면 SN이라고 하는 것은 B 곱하기 R의 N제곱, B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B. 이러한 구조를 띌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물론 문제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SN이라고 하는 I가 4 곱하기 3에 대한 N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주어졌다면 어떤 수열인지 주어져 있지 않음에도 우리는 이 아이를 보고 등비수열의 합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어떻게 아느냐?
지금 여기 있는 이 4와 여기 있는 이 4, 부호 반대로 이렇게 숫자가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가지고 있는 이 3에 대한 n제곱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 빨간색으로 제가 생각박스에 이 친 게 뭐다? 네, 공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은 누구니까? 12에서 4를 빼면 8이니까, 얘를 보면서 그냥 바로 AN은 첫째 항이 8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파악해야 결국 정확하게 안다. 그게 결국 구조를 파악하는 거고, 이 아이들을 보고 나서 조금 더 빨리 등비수열인 것을 체크하고 난 뒤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문제풀이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올바르게 좀 그냥 이 공식만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왜 그런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아이에 대한 구조까지 공부하는 게 등비수열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와 이제 더불어서 뭐 원리합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도형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그 개념, 그 아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다음 시간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될 문제풀이 영상도 이 개념들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유형들은 따로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등비수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문제풀이 하기 전까지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